이번에는 인베딩 모델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베딩 모델은 문장이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숫자, 팩터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 바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은 가까운 숫자로 보내고 다른 의미를 가진 것들은 먼 숫자로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문장과 작은 고양이가 소파 위에 앉아있다는 문장은 완전히 같은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서로 가깝습니다. 반대로 고양이라는 문장과 콘크리트 절단 장비의 유압 제어라는 문장은 서로 멉니다. 인베딩 모델은 이런 의미적 거리를 팩터 공간 안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베딩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공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문장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어디에 놓일지 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베딩 모델은 단어를 외우는 모델이 아닙니다. 좋은 인베딩 모델은 관계를 배웁니다. 비슷한 문장끼리는 가까워야 하고 다른 문장끼리는 멀어야 합니다. 질문과 정답 문서가 가까워야 하고 관련 없는 문서는 멀어야 합니다.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가까워야 하고 엉뚱한 텍스트와는 멀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인베딩 모델을 만드는 방식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먼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베딩 모델은 아무 문장이나 넣는다고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서로 가까운지, 무엇이 서로 먼지 알려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쌍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과 관련 문서가 하나의 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캡션이 하나의 쌍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어와 클릭한 문서가 하나의 쌍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과 실제로 선택한 결과가 하나의 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쌍을 파저티브 PAIR라고 부릅니다. 서로 가까워져야 하는 데이터 쌍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서로 멀어져야 하는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네거티브 PAIR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질문과 전혀 관련 없는 문서가 네거티브 PAIR가 됩니다. 고양이 사진과 자동차 정비 매뉴얼은 서로 멀어져야 합니다. 컴퓨와의 VA 설명과 수능 영어 문법 문제도 보통은 멀어져야 합니다. 인베딩 학습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까워야 하는 것은 더 가깝게, 멀어야 하는 것은 더 멀게. 이 단순한 원리를 수많은 데이터에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쓰이는 방식은 CONTRASTIV 러닝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대조학습입니다. 대조학습은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모델이 차이를 배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맞는 정답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없는 문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모델은 질문 벡터와 정답 문서 벡터는 가깝게 만들고 질문 벡터와 관련 없는 문서 벡터는 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실 함수가 CONTRASTIV 로스 계열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포NC 로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직관은 단순합니다. 정답상의 유사도는 크게 만들고 오답상의 유사도는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모델은 의미적으로 가까운 데이터들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대로 의미가 다른 데이터들은 다른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팩터 공간이 점점 정리됩니다. 인베딩 모델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인코더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텍스트 인코더가 그것을 벡터로 바꿉니다.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미지 인코더가 그것을 벡터로 바꿉니다. 텍스트만 다룬다면 텍스트 인코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다룬다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같이 필요합니다. CLIP 같은 모델이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팩터 공간에 올리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미지 인코더는 이미지를 벡터로 바꿉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문장을 벡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서로 맞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가까워지도록 학습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멀어지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고 이미지와 비슷한 설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인베딩 모델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문장 O와 문장 B가 의미적으로 비슷하다면 두 벡터는 가까워야 합니다. 문장 O와 문장 C가 관련 없다면 두 벡터는 멀어야 합니다. 이때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코사인 유사도가 많이 쓰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벡터의 크기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비슷하면 벡터의 방향이 비슷해지고 의미가 다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베딩 검색에서는 보통 코사인 유사도나 내적을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로 인베딩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색용 인베딩을 만들 것인지, 추천용 인베딩을 만들 것인지,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결할 것인지, 코드 검색용 인베딩을 만들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데이터도 달라집니다. 검색용 모델이라면 질문과 문서 쌍이 중요합니다. 추천용 모델이라면 사용자 행동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이미지 검색 모델이라면 이미지와 캡션 쌍이 필요합니다. 코드 검색 모델이라면 함수 설명과 코드 조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정리입니다. 인베딩 모델은 데이터 품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파저티브 PAIR가 잘못되어 있으면 모델은 엉뚱한 것들을 가깝게 배웁니다.
네거티브 PAIR가 너무 쉽기만 하면 모델은 깊은 의미 차이를 배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콘크리트 절단기는 너무 쉽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삭, VA와 오토인코더, 임베딩과 토크나이저처럼 서로 헷갈릴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야 진짜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런 어려운 네거티브를 하드 네거티브라고 부릅니다. 하드 네거티브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정답은 아닌 데이터입니다. 검색 모델에서는 하드 네거티브가 특히 중요합니다. 질문과 비슷한 단어를 많이 포함하지만 실제 정답은 아닌 문서를 멀리 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본 모델을 고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학습된 언어 모델이나 비전 모델을 가져와서 임베딩 목적에 맞게 추가 학습합니다. 텍스트라면 BRT 계열, 로비알티어 계열, 계열, 비질 계열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라면 CLIP 계열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들면 데이터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PRETRA 아이네드 마더를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도메인에 맞게 파인 마이너스 튜닝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벡터를 뽑는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모델에 넣으면 토큰마다 히던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이 토큰 정보를 하나의 문장 벡터로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풀링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평균 풀링입니다. 문장 안에 여러 토큰 벡터를 평균 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는 CLS 토큰을 대표 벡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구조에 따라 어떤 풀링이 더 좋은지는 달라집니다. 임베딩 모델에서는 이 풀링 방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검색에 쓰이는 것은 토큰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학습 손실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분류 모델은 정답 라벨을 맞히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임베딩 모델은 관계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CONTRASTIV 로스, 트리플럼 로스, 멀터펄 네거티브제, 랭킹 로스 같은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트리플럼 로스는 앵커, 파저티브, 네거티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앵커는 기준 문장입니다. 파저티브는 기준 문장과 가까워야 하는 문장입니다. 네거티브는 기준 문장과 멀어져야 하는 문장입니다. 모델은 앵커와 파저티브의 거리를 줄이고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를 벌립니다. 멀터펄 네거티브즈 랭킹 로스는 한 배치 안에 다른 샘플들을 네거티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배치의 질문과 정답 문서 쌍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각 질문 입장에서는 자기 정답 문서만 파저티브이고 나머지 문서들은 네거티브가 됩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 효율이 좋고 임베딩 모델 학습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평가입니다. 임베딩 모델은 단순히 로스가 낮다고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질문을 넣었을 때 정답 문서가 상위 몇 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리콜 K, MRR, NDCG 같은 지표를 사용합니다. 리콜 K는 정답이 상위 K개 결과 안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리콜의 10은 정답이 상위 10개 검색 결과 안에 있으면 성공으로 봅니다. MRR은 정답이 몇 번째에 등장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정답이 첫 번째에 나오면 점수가 높고 뒤로 밀릴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NDCG는 검색 결과의 순위 품질을 더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좋은 임베딩 모델은 단순히 비슷한 단어를 찾는 모델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탑을 상위에 올리는 모델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팩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임베딩 모델은 혼자 쓰이는 경우보다 검색 시스템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들을 미리 임베딩해서 팩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도 임베딩합니다. 그리고 질문 벡터와 가까운 문서 벡터를 검색합니다. 이것이 RAG 시스템의 기본 구조입니다. RAG에서 임베딩 모델은 문서를 찾는 눈입니다. LLM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어떤 문서를 참고해야 하는지 골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이 약하면 RAG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답 문서를 못 찾으면 아무리 좋은 LLM을 붙여도 답변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CHONKING입니다. 문서를 어떤 크기로 자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임베딩 모델은 보통 입력길에 제한이 있습니다. 긴 문서를 통째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문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이 조각을 청크라고 부릅니다. 청크가 너무 작으면 문맥이 사라집니다. 청크가 너무 크면 검색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좋은 RAG 시스템은 임베딩 모델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적절하게 자르는 방식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임베딩 모델을 만들 때 도메인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웹 문장으로 학습된 임베딩 모델은 일상적인 검색에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의료, 수학, 코드, 공학, 컴퓨 UI, 워크플로우 같은 특수 도메인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메인의 단어와 관계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턴트, VA, 스케줄러, 샘플러, 체크포인트, 로아레이, CONTROLNET 같은 단어들은 일반 문장과는 다른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도메인에서는 해당 분야의 문서, 질문, 설명, 코드,
워크플로우 데이터를 사용해 파인 마이너스 투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큰 모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임베딩 모델은 검색 속도와 저장 비용도 중요합니다. 벡터 차원이 너무 크면 저장 공간이 커지고 검색 속도가 느려집니다. 모델이 너무 크면 실시간 검색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서는 성능과 속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빠른 모델이 더 유용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로컬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CPU 메모리, CPU 성능, 팩터 데이터베이스 속도, 문서 개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임베딩 모델을 잘 만들려면 마지막으로 실패 사례를 봐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이상할 때는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CHONKING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네거티브 샘플이 너무 약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은 정확한데 엉뚱한 문서가 계속 상위에 나온다면 모델이 표면적인 단어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드 네거티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포함하지만 정답이 아닌 문서들을 일부러 넣어서 모델이 더 정교하게 구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팩터 공간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모든 문장이 비슷한 방향으로 몰리면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다양성, 학습률, 패치 구성, 정규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베딩 벡터는 보통 정규화해서 사용합니다. 정규화를 하면 벡터의 크기보다 방향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 때는 특히 정규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베딩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를 벡터 공간에 배치하는 규칙을 학습시키는 일입니다. 첫째, 어떤 목적의 임베딩인지 정합니다. 둘째, 파저티브 PAIR와 네거티브 PAIR을 준비합니다. 셋째, PRETRA INED 마더를 선택합니다. 넷째, 풀링 방식으로 하나의 벡터를 뽑습니다. 다섯째, CONTRASTIV 러닝으로 가까운 것은 가깝게, 먼 것은 멀게 학습합니다. 여섯째, 검색 지표로 평가합니다. 일곱째, 팩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실제 검색 시스템에서 검증합니다. 임베딩 모델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질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의미의 거리입니다. 좋은 임베딩 모델은 문장을 숫자로 바꾸는 모델이 아니라 의미의 지도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 지도 위에서 질문은 정답 문서 쪽으로 이동하고 이미지는 자신의 설명과 가까워지고 사용자의 의도는 관련된 정보와 만납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은 생성형 AI 시스템의 조용한 기반입니다. LLM이 말을 한다면 임베딩 모델은 찾습니다. LLM이 문장을 만든다면 임베딩 모델은 방향을 잡습니다. LLM이 답변의 목소리라면 임베딩 모델은 기억을 꺼내는 손입니다. 아레이즈, 추천 시스템, 이미지 검색, 코드 검색, 문서 검색은 모두 이 손에 기대고 있습니다. 결국 임베딩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AI에게 의미의 좌표계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문장과 문서와 이미지와 코드가 흩어진 세계에서 무엇이 서로 가까운지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그 좌표계가 정확할수록 AI는 더 잘 찾고 더 정확히 연결하고 더 안정적으로 답합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은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AI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베딩 모델은 데이터를 의미의 팩터 공간에 배치해서 비슷한 것은 가깝게, 다른 것은 멀게 만드는 모델입니다.